안녕하십니까.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오스템이 함께 주최하는 수요 세미나로 인사드리게 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잘 안 씹혀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치과 보철물을 장착하는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보철물의 높이가 보통 높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도 많이 만나지만은 사실 보철물의 높이가 높아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높이를 낮추거나 형태를 좀 조정해줘서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잘 안 씹힌다고 표현하실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잘 안 씹히는, 특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줬다고 생각하는데도 잘 안 씹히는 상태의 보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과 보철물 장착에는 이제 교합 조정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교합 조정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딱 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이제 그 하악의 운동을 유도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딱딱딱 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최대 교도 감압 MRCP라고 하죠. 이제 습관적 폐구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적인 상태에서의 높이를, 보철물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편심 운동, 좌우측 운동을, 전방 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운동을 했을 때의 그런 교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 이제 보통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댁에 가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체크를 하러 오셨을 때 보통 이제 두 가지죠. 높아서 불편하거나 이제 낮아서 불편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불편해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래턱을 움직이다 보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그 좀 높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교합이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드린 치과 보철물의 일부 교합이 주위의 교합보다, 우리가 이제 단일치 같은 치과 보철물에서 주위의 교합보다 조금 높을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악의 운동을 할 때, 편심 운동을 할 때 어떤 특정 부위가 하악의 운동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부위를 보통 갈아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낮춰준다거나 그 부분을 없애준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무언가 좀 잘 안 씹혀요. 잘 안 씹혀서 음식물이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씹어야 돼요. 김치 같은 거 씹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희 처음 확인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혹시 조금 낮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대합치와의 공간이 있어서 거의 닿지 않아서 어떤 이제 저작 기능을 못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닿지 않아서 잘 안 씹히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다 잘 닿았는데 또 잘 안 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닿지 않아서 잘 안 씹히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닿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필요한 교합점들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근데 분명히 잘 닿는 것 같은데 잘 안 씹혀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명확하다면은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특히 이제 의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그 사용 후에 이제 좀 닳아 있어서 이게 너무 평평해서 닿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칼이 날이 묻으면은 이제 잘 안 썰리는 것처럼 날이 묻어서 어떻게 보면 그 교두 각이 낮아서 너무 평평해서 잘 안 씹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루브를 이제 좀 피셔바나 이런 어떤 특정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스톤 같은 형태로, 그린스톤 같은 재료로 그루브를 형성해주고 교합을 좀 형성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저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완전 항상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 안 씹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이제 잘 씹을 수 있는 가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하악의 위치나 그다음에 이제 치과 보철물의 교합면 형태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린 얘기는 하악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 거고요. 치과 보철물의 교합면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잘 씹는 형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합면의 형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높이, 대합치와 잘 맞닿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점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교합점이 찍히는 것이 유리한 위치도 있고 어떤 위치는 불리한 위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내용은 작업 측 운동 시의 교합점과 이제 그 교합점의 위치라든가 교합점이 닿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측 운동의 교합점 위치에서 최대 교두 감압비로 움직일 때 그 교합점 사이의 각도, 교두각이라고 보통 하죠. 교두각이 어떻게 형성되면 조금 유리할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단일치라든가 소수치하의 보철물을 수복할 때는 주위치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교합질을 이제 딱딱딱 해봤을 때 보는 좌우 주위 근원심 치와의 위치 관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편심 운동 같은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호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작업 측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최대 교두 감압이 아니라 작업 측일 때 비작업 측에 접촉이 있는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작업 측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작업 측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저작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 저작을 하려고 하는데 비작업 측에서 접촉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다음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 측의 접촉이 못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저작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의 위치랑 그 다음에 이제 하악의 위치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악의 위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수직교합구경이나 뭐 CR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측으로 수직교합구경이 약간 낮아지는, 특히 이제 구치부가 우리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6번, 7번이 상실된다거나 한쪽에, 그다음에 5, 6, 7 이렇게 상실이 됐을 때 다른 쪽이 잘 닿는데 뭔가 좀 낮아지는, 한쪽만 약간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측 운동에서의 접촉,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저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직 교합 고경이 우리가 이제 흔히 전학수복이라든가 총이치 같이 전학수복을 한다거나 이제 교합을 만들어줄 때는 하악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높이라고 표현하는 수직 교합 고경이 있죠. 이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당연히 적절한 위치보다는 씹는 게 좀 덜하겠죠. 저작이 잘 안 되는데요. 너무 높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이제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넣고 다무는 이런 활동을 이제 저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은 음식물 들어갈 공간도 작고 저작을 했을 때 그 씹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높으면은 또 잘 못 씹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낮으면은 그런 음식물을 넣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입안에 넣고 이런 것들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런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범위의 수직 교합 구경을 넘어선다면은 그렇게 크던 작던 저작의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악골 간의 위치를 정의하는 중심이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악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또 태핑 같이 이제 딱딱딱 빠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측 구치부의 수직 교합 고경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간혹 만나는데요. 뭐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에, 뭐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도 특정 환자들에 있어서는 지금같이 이제 46, 7번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임플란트 보철을 새로 했을 때 임시 보철물을 하지 않고 최종 보철물을 바로 진행할 때 간혹 보철을 했을 때 좀 뭔가 닿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씹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수복을 하고 나서 분명히 장착할 때는 닿았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심스탁 같은 아주 얇은 교합질을 해서 했는데도 닿았는데 뭔가 좀 잘 안 씹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까만 것들이 이제 아까 6, 7번이 46, 7번이 있으실 때의 높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이제 빨간 것처럼 화면을 봤을 때 왼쪽이죠. 그 46, 7번 부위가 조금 더 공간이 좁아져서
우리가 이제 교합기를 그대로 옮겼을 때는 실제 환자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부위가 좀 있는데요. 저 부위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낮아지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스탁을 보통 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죠. 심스탁이 물리는데도 잘 안 씹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닿는 거랑 이제 씹을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에 그 발치한 기간 동안에 이제 줄어든 그 공간이 조금 보상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환자가 오셨을 때 상부 모철물을 크라운을 이제 임시 모철물을 바꾸고요. 살짝 높입니다. 높이는 기준은 반대쪽의 치아가 구치부가 교합이 되는 정도 한도에서 살짝 높여서 환자분께도 며칠 정도는 좀 어색한 느낌이나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써보면서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그게 이제 높이를 좀 올렸을 때 다음에 오셨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 높이에 맞춰서 최종 보철물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높여보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그 높이에 맞춰서 최종 보철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분명히 잘 다 닿는데 왜 잘 안 씹힌다고 하실까? 뭐 임플란트를 해서 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환자 자체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했는데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부위가 편측으로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본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늘 제일 가장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작업측 운동의 이제 교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환자분이 있었고요. 제가 46번 싱글 크라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간단한 치료이긴 하죠. 특별한 뭐 교합적인 이상도 없었고 그런 불편감도 없었던 환자분이시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셔서 크라운을 하시게 됐습니다. 크라운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46번에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 임시로 장착을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뭔가 좀 잘 안 씹힌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합점을 한번 좀 개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교합점의 개수를 늘려봤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7번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측의 교합이 프리핸드가 아니기 때문에 낮아졌다고 하기도 할 수도 없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도 잘 닿고 있고 어떤 하악의 운동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좀 잘 안 씹힌다고 하셔서 교합점 개수도 좀 늘렸는데 그래서 늘린 게 보시면 이제 이런 상태고요. 제가 이제 바이트 체득한 거를 디지털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봤을 때 저 위치가 이제 저렇게 펑처가 되듯이 닿는 점이죠. 이쪽이 닿는 점이고 실제로 그 치아에서는 교합지를 찍혔을 때 저 위치 나머지 빨간 부위는 이제 교합지가 두께가 한 20 마이크로미터 되다 보니까 약간 가성으로 찍힌다고 할까요? 그런 부위도 있고 뭐 운동을 했을 때 살짝 긁히는 부위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제 저 부위가 주로 닿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부위가 잘 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직도 잘 씹히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잘 씹히지 않는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야 환자분의 불편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해서 토대로 해서 조금 수정을 했을 때 환자분께서 씹는 게 좀 개선됐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잘 안 씹힌다고 하는 거는 씹는 운동을 이제 좀 재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많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왁스나 어떤 이제 특정 재료를 음식물로 이제 음식물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작업층 운동을 한번 재현을 해보고 그 상태에서 동적인 영상도 뭐 촬영하는 기구도 요즘에 저모션 트래커가 있긴 하지만은 구강 스캐너로 그 바이트 상태를 스태틱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작업층 운동을 이제 40번대에서 이제 우측에 작업품 운동을 한다면은 하악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교두 감마비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작업층 운동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최대 교두 감마비라고 표시한 그 하얀색 저게 이제 실제 최대 교두 감마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색깔이 안에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작업층 운동 제가 중간에 체득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운동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교합의 단면을 잘라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 단면에서 형태가 이제 교합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봤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악은 하나인데 하악은 두 개의 그림이 있죠. 두 개, 하악의 위치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간에 체득했다고 말씀드린 작업축 운동의 위치입니다. 작업축 운동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작업축 운동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작업축 운동에서 그 최대 교두 감마비로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위를 보시면은 요 부위가 닿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악의 운동은 작업축 운동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하악의 운동이 반영돼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닿게 되는. 그래서 아까 그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데이터 상에서 그런 부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요 세 개의 부위 중에 요 부위는 이런 형태의 교합 양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요 부위도 잘라봤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임 봤을 때 요 하얀 부위, 하얀 화살표는 닿는 부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닿는 부위고 여기가 이제 그 실제로 펑처된 부위고 여기도 이제 거의 닿는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좀 잘 안 씹힌다고 하셨잖아요. 닿긴 닿는데 분명히 닿는데 잘 안 씹힌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했을 때 대합치와 이제 컨택을 만들어줄 때 ABC 컨택을 만들어주면 가장 좋긴 하지만은 어떤 이제 교합 간섭이라든가 우리가 움직임 시에 그런 그 편심 운동할 때 그 위치의 교합점이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BC 컨택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점이 닿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BC 컨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형태로 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요 빨간색 화살표가 되는 요 점이나 요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둘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둘 다 만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컨택이 있으면은 어떤 이제 저작을 우리가 작업축 운동을 재현했을 때 음식물이 분쇄되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점이 있죠. 요 점에서의 단면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하얀 화살표에 있는 점은 닿는 점이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더 교합점이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떤 저작을 활동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저작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MICP 상태, 그러니까 최대 교두 감압이 상태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심 운동 시에 간섭이 되지 말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상악이고 여기가 하악일 때 제가 여기를 어느 정도 이제 교합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은 하악이 우측방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라는 표현을 할 때 우측방 운동을 할 때 이쪽이 이제 간섭이 될 수도 있겠죠.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합점을 빨간색 화살표 위치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당기는 게 아무래도 간섭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이게가 빨리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각도도 이 빨간색 화살표보다는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쉐이핑을 조금 해주는 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가 좀 빨리 되면서 간섭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합점을 추가로 만들어주면서도, 측방 운동 시에 간섭이 없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결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합 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닿는 부위만 삭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닿는 부위, 그러니까 이제 작업측 위치에서 닿는 부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최대 교두 감압에서 닿는 부위 사이의 각도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도 잘 쉐이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축 운동의 반대 운동이죠. 반대 운동. 측방에 그냥 우리가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를 했을 때 운동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앵글이 각도가 높고 이런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좀 오목하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작업축 운동을 아까처럼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저희가 너무 볼록하면은 작업축 교합 접촉에서 최대 교두 감압이 교합 접촉을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조기 접촉 형태, 근육에 안 좋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도 항상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높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색, 이번에는 이제 16번 싱글 크라운을 수복한다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저 높은 부위가 있을 때 조정을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딱 맞게만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쉐이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스톤의 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쉐이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축 운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때는 장착을 할 때 체크를 할 때는 반대 운동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작할 때 운동을 고려해서 교두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줄 때 저렇게 살면이 평평한 형태보다는 그 MICP 상태, 최대 교두 및 감압이 상태에서는 저는 스탑이 치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장축 방향에 갈 수 있게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움직임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하악이 전치부가 움직일 때도 저는 곡선적인 형태로 돼서 치아에 많은 힘을 가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전치부를 어떤 음식을 끊어 먹고 돌아갈 때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MICP 상태로 있을 때에 치아에 많은 힘이 상악 전치부에 많은 힘이 가지 않게 하려면은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하려면은 저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의치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의치에서 우리가 보통 양악 총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규치부 교두각이 높은 상태에서 양측성 균형교합 양식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양악 총위치 같은 경우는 양측성 균형교합 양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합기에서 만들어주고 이제 구강 내에서 장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상악의 협측 교두각이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양측성 균형교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두각이 높은 상태에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유지하려면은 결국에는 인공치 배열, 물론 이제 교합기와 환자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인공치 배열을 교합기상에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거의 정확히 만들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그 오차를 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합기상에서 배열이 좀 정교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구강 내에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다 만들어 주려고 하면요. 물론 실제적으로 의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 그 재부착을 하지 않고 그냥 구강 내 조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단은 오차가 많이 나면 힘듭니다. 힘든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이 정교하게 되지 않은 상태 조정을 한다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처럼 교두각이 많이 낮아지겠고요. 당연히 닿는 점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중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교합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두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측성 균형교합을 만들 수 있다면은 훨씬 작업 측의 저작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날이 무디다,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의치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환자분이 잘 안 씹힌다고 하시면은 그루브를 형성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교합점이 MICP 상태에서 찍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교두각을 좀 조정해서 높이를 이제 저작 효율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스피드웨이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식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음식물이 이렇게 분쇄가 됐을 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그루브만 조금 더 깊이 형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만큼 그런 저작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런 방식도 저작 효율을 약간은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 작업중 운동부터 MICP 최대 교두 감압이 상태를 다 확인하고 조정해서 정확히 해주는 게 당연히 가장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진료실에서 무한정의 시간을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루틴이라고 데일리 워크 이제 하는 치과 보철물 장착 루틴이라는 게 있고요. 제작이랑 그런 게 있는데 나의 루틴을 어느 정도에 놓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시면서 루틴을 조금 높여놓으면은 진료를 이제 몇 번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 루틴이라는 거는 결국엔 익숙해지기 때문에 루틴이 높여놓으면은 높은 수준의 진료를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루틴을 어느 정도로 높여놓는 게 나한테 적절할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적절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루틴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최대 교두 감각에 잘 맞는 상태라고 보셨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작업중 운동을 분석해서 저작효율을 높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시에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공 과정에서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기공상에서 이런 교합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랑 교합기에서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고요. 그거는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그런 경우에는 교합기와 실제 환자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크바이트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은 더 높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치과 보철물을 장착하실 때 교합점과 운동의 역할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이제 불편감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교합점과 운동을 제거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합점과 운동은 이제 극대화해서 교두각을 형성해서 보철물을 장착해 주는 것이 저작 효율을 높이는데, 그리고 이제 잘 안 씹히는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